중위권의 반등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는 많은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가고 싶잖아요. 서영고 가고 싶고 의대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떠한 조건 그리고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에 분명히 극상위가 5명이라면 그 중에 2명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면 3명은 누군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아이들이 바로 중위권의 반등을 노리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이 중위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위권이라는 건 1학년 말까지 전교 5등에서 30등 사이에 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대략 2점 후반대까지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대하고 연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일반 전형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원래 재원이 좋은 친구들 있죠.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원래 재원들이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 원래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평범한 재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친구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중3 후반부부터 집중학습에 연습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공부하는 장소와 공부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는 상태다라는 것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장소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자기가 공부하는 패턴과 시간 분배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할 것은 수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이 좋은 아이들은 원래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가 타고난 재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평범한 재원이지만 수학적 입장에서 성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걸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친구들은 반복된 학습과 복습을 통해서 일단 논리적인 부분이 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어떤 형태로 먼저 발견이 되느냐? 바로 함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래프들의 특징들을 다 안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들에 대한 이동, 그리고 그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이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수원과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수학적인 면에서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이런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건 일단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급상승하는 친구도 있지만 너무 완만하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상위로 가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에 첫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이 규칙적인 모습을 갖고요. 그러한 규칙적인 모습이 반복되면서 논리적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분배한다는 것은 배우고 그것을 복습하는 시간들이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엔 논리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재원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기억력도 그렇게 특출난 편은 아닙니다. 자, 고등부 수학은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 그 다음에 기하 확통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은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특출난 기억력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이 기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 숙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노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 노트와 하나는 오답 노트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오답 노트보다는 내용 노트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숙제 관리를 통해서 복습을 충분히 관리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부분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게 바로 복습이겠죠, 복습. 자, 그럼 복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제시하는 숙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복습을 충분히 잘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급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기가 그냥 추측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논리를 통해서 개념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일단 노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숙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불투명했던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습관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위권의 반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해봤죠. 중위권의 반등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가고 싶잖아요. 서영고 가고 싶고 의대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떠한 조건 그리고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음번 내용은 또다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교육제도가 또다시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수시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